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의 기본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거라서 이제 교과서 조금 옆쪽으로 왔는데요. 일단 기본꼴 y는 우리가 했던 게 sin x 이런 거였죠. 이제 얘랑 비교해서 이제 해볼 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sin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sin x 앞에 뭔가 숫자가 붙어 있는 거죠. 개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x도 그냥 x가 아니에요. x 앞에도 어떤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평행 이동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더해져서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이런 숫자들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sin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얘는 정의역은 전체였고 이제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면 치역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역을 갖는다라고 y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있었고 얘 주기가 있었죠. 주기는 2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축, y축, x축, y축 그린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잘라주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요런 모양을 그리자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A가 나타내는 어떤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Y는 예를 들어서 이 sin x라는 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간단해요. 이 sin x라고 하면 우리 원래 sin x 그래프에다가 2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전부 다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sin x의 함수값이 금방 한 것처럼 여기 있다, 그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사이를 계속 움직이는 sin 함수가 되는데 거기다 2배를 하게 되면 바로 찍어볼게. 0일 때는 그대로 0일 거야. 그지?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겠지. 근데 1이 나오는 요 값은요. 어디에 찍히게 될 거냐면 2에 찍힐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에 찍힐 거야.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요 둥글려서 갔던 애들도 전부 다 2배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디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냐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대값이 얼마가 돼버렸어 지금? 2가 됐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근데 이제 또 어떤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 sin x야.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sin 함수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0일 때는 그대로 0 동일한데 똑같은데 다른 색깔로 할까? 똑같이 0일 때는 계속 0인데 1이 나오는 순간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나오겠지.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되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더라도 치역, 최소값, 최대값 같은 경우는 동일하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 같은 경우는 부호를 띄고 나서 그걸 곱해주면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i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같이 얘기를 할게요. 플러스 d라고 되어 있는 이 뒷부분도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누굴 갖고 올 거냐면은 y는 2 sin x 플러스 1이라고 sin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갖고 올게.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또 그릴 줄 알잖아. 그치? 이렇게 2배로 파도를 치는 애였는데 그것을 전부 다 플러스 1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y는 뭐 x 플러스 1 그러면 이건 뭐냐면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1을 지나면서. 그것처럼
얘는 이걸 각각 한 칸씩을 다 올려준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에서 시작해서 3으로 갖다 그림 잘렸네, 그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멈추는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평행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 빨간색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최소값인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멈춘 거지.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애도 뭐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아니, 최대하고 최소에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 사이에 있는 B하고 C는 어디에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이 B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오른쪽으로 와서 B를 나타내기 위해서 Y는 sin EX라는 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바깥에 2 있었던 건 여기서 했었지, 그치? 지금 안으로 2가 들어왔어. 그럼 이렇게 EX가 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다시 한번 그릴게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여기가 2파이고 조금 간격이 맞진 않네, 그치? 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고. 그럼 원래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90도를 대입해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2를 곱하는 거니까 180도가 돼버리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90도, 2분의 파이 여기에서 이미 180도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0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처음에 0이었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45도를 집어넣어도 2를 곱하는 거니까 90도가 되는 거지. 사인 90도가 얼마였냐면 1이잖아. 여기서 1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또 여기다가 선생님 180도를 집어넣으면 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 360도에 여기가 찍혀.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빨리 파도가 칩니다. 출렁, 원래 이렇게 쳤으면 얘는 출렁 하고 빨리 쳐. 그러니까 여기에 2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으면 어디에 관련이 있는 애냐면 이 그래프가 얼마나 빠르게 주기가 돌아오는지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주기에 관련을 주는 숫자입니다. 얘는 어디에 관련이 있다? 주기에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저 식에서 한 가지를 이제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C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면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냐면 평행이동에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평행 이동이냐면 X축으로 평행 이동이에요. 자, 다시 아까 우리가 했었던 D 같은 경우도 평행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맞아. 근데 얘는 Y축으로 평행 이동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평행 이동에.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준 거고, 지금 얘는 X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밑으로 와가지고 잠깐 그리지 말고, 자, 요 밑으로 와서 그림을 잠깐 요쪽 밑으로 와서 그림을 보시면 얘를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양이 그대로 증가했다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쟤는 뭐냐? 그냥 X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값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옛날에도 예를 들어서 Y는 어려운 거 해볼까? 이런 거 있었어. 그럼 얘는 절대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따질 땐 어떻게 했어? Y는 루트 한 다음에 2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고, 아, 얘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 X 앞에 뭐가 있으면 걔로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X 앞에 뭐가 있으면 저 B라고 하는 애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는 뭐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달고 갈게요.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 하고 그 다음 문 닫고 플러스 D, 이런 꼴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B가 나타내는 게 뭐가 되는 거죠? B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B 혼자 나타내는 것도 아니야. B는 다시 평행이동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그 평행이동했다라고 하고 싶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같이 영향을 미쳐서 평행이동에 관련을 줍니다. 근데 이제 B는 원래 이제 주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걔가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사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최대 최소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주기가 반복된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큰 정리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면 깔끔하게, 원래 우리가 sin x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1이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요런 식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d를 더한 게 되는데, 잠깐 다시 생각할게. 아까 a는 여기 있다 오른쪽에 음수일 수도 있었는데 그거 d라 그랬지 부호.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절대값 a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d만큼. d의 앞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얘는 d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가 2파이의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 아까 b에 이렇게 빠른 숫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혹은 뭐 여기 3이 붙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 60도를 넣었을 때 벌써 180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꾸로 주기는 그것만큼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데, b도 역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주기는 우리가 항상 양수값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달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와 최대최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여기 지금 사인 함수를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코사인으로 되어 있어도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프의 예시가 좀 바뀌겠지, 요 모양이, 그지? 그래도 어차피 요 최대 최소하고 주기 얘기는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 번에 사인하고 코사인의 앞에, 그리고 x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숫자들이 붙은 형태의 치역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과 주기에 대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 꼴의 그래프를 자주 그리지는 않아요.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를 이제 잠깐 가서 보면, 그렇지, 나왔지? 이런 애들의 이제 치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우린 딱 보자마자 얘는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고 주기는 그대로 2파이니까 2파이 박스를 그릴 때 내가 여기 선을 2에서 마이너스 2로 잡아서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그릴 때도 박스 그렸지? 그러니까 박스 그려야 돼.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를 그리라고 했는데 원래 뭘 그려줬냐면 코사인 x에 이미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근데 우린 딱 봐도 아는 거지. 얘는 출렁거림이 조금 더 잔잔해진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은 그대로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잔잔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그리는 형태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여기도 보면 얘는 지금 x 앞에 이렇게 2가 달린 거를 보여주는구나. 우린 알고 있다. 얘는 주기가 지금 파이로 이렇게 좀 짧아졌구나. 그러니까 파도가 더 여러 번 출렁출렁 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3분의 x가 되면 이때 치역과 주기, 치역은 동일하죠.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똑같지만 주기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 2파이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6파이가 됩니다. 6파이가 돼요. 주기가 6파이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천히 파도가 친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훨씬 파도가 천천히 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런 꼴을 지금만 살짝 그려보는 거고, 앞으로는 거의 방정식 풀 때, 부등식 풀 때 보긴 하지만 저 상태로 잘 안 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원래 그려놓은 것을 그렇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그려주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면 원래 함수 주고 그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하는 거지. x축으로는 3분의 파이 움직이고 싶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구나. 박스 자체를 그렇게 옮겨서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출렁거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앞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그리고 밖에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가 다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최대값도 바뀌었죠. 최대값 원래 1이었는데 거기다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뒤에다 2분의 1을 더하랬으니까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1인 거고 얘는 얼마냐면 0인 거죠. 그리고 이때 주기도 바뀌었죠. 주기는 어떻게 됐어? x 앞에 있는 2로 이 파이를 나눠주니까 주기가 파이로 좀 더 짧아졌죠. 더 추석추석 친다는 거야. 빠르게 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하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킨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하나는 1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선생님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틀 없이 이래서 그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얘를 움직이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식들이 나오게 돼요. 아, 사인을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움직이면 그거는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은 거고 코사인도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코사인 x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y축 y에 뭐가 바뀌었을까? x축 대칭을 시킨 것과 똑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그래프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써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긴 또 이제 90도 단위로도 막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특히 탄젠트까지 같이 해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서 선생님이 요 다음 시간에는 뭐라는 걸 할 거냐면 각 분해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삼각함수의 여러 공식을 한 번에 퉁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번 시간은 뒤에 이제 뭐도 남았냐면 탄젠트 함수도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돼요. x 앞에 숫자가 붙기도 하고 탄젠트 앞에 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쪽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보는 거냐면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꼴을 한번 보자.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데 자, 일단 탄젠트를 잠깐 생각해 보면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래 주기가 있었는데 주기가 파이밖에 안 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최대 최소가 없었어. 그래 그 대신 점근선이 존재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근선만 존재하는 탄젠트 함수, 주기가 파이인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은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였어. 그러니까 A를 곱하든 안 곱하든 뭐 탄젠트 45도 여기 앞에 그냥 뭐 2가 붙으면 그냥 이 값에다 붙여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최대 최소값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A를 잠깐 여기는 별 의미가 없는 수가 돼버리고요. D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됐지만 얘는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 B는 중요하겠구나. 왜? 주기는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한 것과 동일합니다. 주기가 파인데 그걸 절대값 B로 나눠주는 게 얘의 주기가 돼요.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해봐서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평행이동한 거를 얘기할 때 B로 이렇게 묶어서 요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움직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만 조심해야 되냐면 점근선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점근선이 어떻게 됐었지? 탄젠트의 점근선? 요 위에 있어요, 사실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인데 이 x축으로 그대로 이것만큼 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x에다가 x 플러스 b분의 c를 원래는 해주는 거지. 그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여야 되는 건데 얘가 넘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겠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써주셔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점근선의 방정식도 찾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일들이 똑같아요. 주기와 점근선을 구하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쳤죠. 원래 파인데 2로 나눈 얘가 주기가 되는 거고, 주기가 이렇게 짧아졌기 때문에 점근선이 그때는 내가 90도 라인에다가 이렇게 쳤다 그러면 그게 45도 라인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보면 지금 45도 라인에 쳤던 그것 때문에 얘가 남아있는 거고, 원래 여기가 n파이 꼴이었는데 지금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2분의 n파이로 이 역시 바뀐 거죠. 이렇게 다 바꿔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탄젠트가 제일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느낌으로 아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그거를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주기가 2파이면 그 얘기는 이 그래프 자체가 더 천천히 반복된다는 거지. 더 느리게 반복돼. 그러니까 더 간격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2n파이 꼴로 바뀌고 플러스 그때 어떻게 돼요? 90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써야겠다. 2n파이 플러스 파이 꼴로 우리가 2n파이 플러스 파이 꼴로 점근선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2n 플러스 1 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묶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주기에 영향을 줄 거고 이걸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평행이동 했으니까 점근선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원래 파이인데 2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2분의 n 파이 그다음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점근선인데 그걸 우리가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또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또 움직여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얘는 어떤 꼴이 되냐면 2분의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n 플러스 1 이런 꼴로 되는데 이거 n 플러스 1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정수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1 집어넣으면 2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3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2분의 파이 n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는 이제 홀수만 되는 거고 얘는 모든 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점근선이 완성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빨리 알 수 있는 각분해하기를 배울 거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뭐 배웠다? 이렇게 원래 기본꼴 앞에 중간에 끝에 이렇게 숫자들이 붙은 경우를 오늘은 공부했다. 위에서도 여기 삼각함수 사인하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은요. 내년에 가서 3학년 때 익숙해져서 안 그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2학년 때는 자주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할수록 본인에게 다 도움이 되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은 자기 손으로 꼭 여러 번 다시 그려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